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쳤던 동네는 캄튼, 흑인 동네에서 가까웠던 데고, 그래서 저한테는 크게 홀세일도 오픈했었어요. 다운타운에 자바라는데.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왔던 건 우리 한인타운에 그때 뭐 아무래도 영향이 데미지가 많았으니까 옥스퍼드 호텔하고 캄튼 타운센터. 캄튼 타운센터가요, 거기가 그 당시 메이어가 탐 브래들리였어요. 흑인 그 유명한 그 메이어. 그분이 3선인가 4선까지 했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3선 했는지 4선 했는지. 그분 공적 중에 하나가 LA 인터내셔널 그 국제 터미널, 그것도 그 사람 공적 중에 하나가 유명한 거고, 또 하나는 시티 오브 캄튼에 거기가 95%이 블랙 에리어에 있었어요. 거기에 메인 쇼핑 센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거기를 들어오려고 안 해. 메인 앵커 테넌트를 유치하기도 힘들고, 이번 그 쇼핑센터 저도 테너트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우스 LA 캄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쇼핑센터가 하나도 거의 없었을 때요. 그런데 어느 디벨로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시리홀 바로 앞에 쇼핑센터가 기억이 얼마나 몇 에이커쯤 되려나, 거기에 쇼핑센터를 졌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메인 그로서리 마켓 반스로 기억해요. 반스, 페이레스, 또 그 외 드러그스토어 있죠. CVS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조그만 것들 $5 캐스책 이런 것들 쭉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진 게 그 탐 브래들리 공적 중에 하나로 될 정도로 그 당시 그 동네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치고 나서 기억이 몇 년 안에 있다가 사유가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리테일 할 때 거기서 벌써 한 4, 5년은 지났던 것 같아요. 5, 6년 됐을까?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잘 됐었는데 중에 한 곳 됐었어요. 캄튼은. 이제 폭탄이 터졌어. 뭐 처음에는 그 당시만 해도 뭐 부분적으로 동네에서 뭐 리커스터와 한국 사람들 많이 죽고 뭐 이렇게 뭐 총기 사고는 뭐 많았었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천히 있다 보니 그때 저희는 숙소는 이제 플로튼 살 때야. 분위기가 자꾸 이상했잖아. 하루 지나고 보니까 뭐 사우스 LA 쪽에서 이제 막 흑인들 뭐 불 지르고 뭐 저기 하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먼 나라 볼 구경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그랬지. 설마 이게 뭐 한인타운까지 올까 그랬었잖아요, 다들. 또 좀 있으면 북쪽으로 오다 보니까 한인타운도 관련됐고, 뭐 주위에 있는 다 뭐 수완및 리커스토어, 그로서리 스토어, 뭐 세탁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맘앤팝 이런 스토어들 많이 당했죠. 그러는데도 캄튼은 그 쇼핑센터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 리테일샵이 그 거기는 쇼핑센터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메인 그 그로서리 마켓, 뭐 CVS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물론 그 앞에 시큐리티 가드들이 있었죠. 무장하고 있었나요, 정말? 평소에도 무장을 했고, 그 동네는 워낙 총기 사고가 많았던, 그 당시에 캄튼에서 총기 사고 나면요, 폴리스 불러도 폴리스도 안 올 때라고 그랬어요. 다 총기 사고 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스들 오고 뭐 그런다고 할 정도로 위험했던 지역이에요. 우리보다도 저 전에는 더 위험했대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는 괜찮겠지 하고 했었는데, 4.19 그 다음 한 2, 3일 지나니까 이제 한인타운도 막 이제 불들 나고, 이제 데미지가 자꾸 커지고, 미국 뭐 전체 이제 메인 미디어들 뭐 다 이쪽에다 포커스 다 있잖아요. 로드니 킹은 이미 다 저기 됐고, 뭐 걷잡을 수 없었지. 알다시피.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글쎄 편견인지 몰라도 이 폴리스들이 어느 지역, 여기는 철저하게 안 맞고 그냥 오픈은 안 시켰지만 뭐 한국식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뭐 무조건 막아야 돼, 이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인타운 이쪽 북쪽으로 쭉 오면서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모르겠어 어떤 식으로 디펜스를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우리 마이너리티라 뭐 우리 알다시피 그 당시 여기 K타운에 뭐 그 라디오 방송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고 그렇죠. 뭐 MBC 뭐 CBS 뭐 이런 데 다 저기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글쎄 그 메인 주류에서 이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저간 흑인들 불만 어느 쪽으로 몰아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페이를 많이 본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떻든 그래서 칸튼은 한 3일 정도 됐는 데까지도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매일. 그럼 거긴 4월 세이프하다고 사이구를 중심으로 앞뒤로 오픈은 계속 하고 있었죠. 아, 예. 리테일 샵은. 예. 근데 3일인가 고쳐쯤 됐는데 그때는 우리 다운타운에서 홀세를 하니까 가면서 스토어에 들려가지고 거의 한 6시쯤 닫았을 것 같아요. 6시 반쯤 가가지고 키를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흑인 한 몇십 명이 우리 가게뿐만이 아니라 그 쇼핑센터를 이제 털려고 그 다운타운의 홀세일이요? 아니 아, 캄튼. 캄튼. 아, 예, 예. 캄튼의 그 쇼핑센터를 이렇게 차를 대고 우리 스토어 쪽으로 가는데 몇십 명이 우리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옆에 뭐 뷰티 서플라이 뭐 또기 페레 슈즈 뭐 이런데 유리창 다 앞에 유리창이잖아요. 예. 근데 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봐라 그러는데 이제 가드들이 뭐 몇 명 있어요. 그거 가지고 턱도 없죠. 막 그렇죠. 뭐 4, 50명이 한꺼번에 막 몰리고 멀리서 보니까 우리 스토어도 이제 유리창을 막 깨더라고. 와. 보통 그 자바라 문 없이 거기는 뭐야 게이트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4월 29일, 4월 29일. 30일, 31일이 4월 달에 없을 거예요. 없죠. 5월 1일이죠. 그러니까 5월 한 2일 정도 되는 5월 거예요. 2일쯤. 그러니까 2, 3일은 괜찮다가 3일쯤 됐는데 거기 이제 저녁에 들려서 갔더니 그때 한 3, 40명이 한꺼번에 지금도 무슨 뭐 저기 했는지 문 크로스 할 때쯤 그때도 다 그러니까 쇼핑센터 다 오픈을 했었어요. 예. 그 그로서리 반스부 뭐 CVS 뭐 페이레스. 긴장감이나 위험하다거나 그때 그런 거는 아니 텔레비에서 보고 예. 뭐 미디어에서 막 떠드니까 이렇게 지역 어떤 제한적인 지역 그 당시만 해도 캄튼은 그리까지 안 했어요. 슬라우슨을 중심해서 북쪽으로 계속 이렇게 왔었지. 예. 그때 슬라우슨이 그 로드니 킹이 아마 사고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캄튼 쪽은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북쪽으로 계속 한인타운 뭐 이렇게 오고 뭐 그랬거든요. 네네네. 2, 3일을 했고 스토어도 오픈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기억했어요. 3, 4일에 우르르 와가지고 유리창도 탁 깨고 그래서 이거 우리도 결국 털리는구나. 보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뭐 정말 그러면은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계시는 중에 애들이 막 집어가고 그렇죠. 막. 집어가고 거기서 가서 말릴 수도 없고 이제 위험하죠. 그렇죠. 시큐리티도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시큐리티도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분위기적으로도 그거 말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기는 안 가지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동네 주민들 얘네들이 뭐 그 쇼핑센터 자주 오는 애들이지. 저희가 하면 뭐 클로징 옷가게 있고 뭐 슈 스토어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가서 한꺼번에 다 오늘 털자 하면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밖에서 보고 차 속에서 보고 있으니까 옷들 막 이렇게 싫고 뭐 자기 사이즈나 아니든 관계없이 뭐 이만큼 막 싫고 집어가니까. 몇십 명이 막 가더라고.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는 당황스러웠죠. 네. 그것도 어디 할 수도 없고. 네. 응? 예. 그래서 이제 털리구나 저기 하고서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폴리스가 안 왔던 것 같아. 그 자체 시큐리티가 이제 어느 정도 애들 털고 가니까 바리케이트 그때 치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유리창 탁 깨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뭐 그렇죠. 뭐죠? 그 나무로 된 거, 네. 플라이우드 같은 거 네. 씌울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서 불렀던 것 같아 기억이. 그래 일단 플라이우드 다 씌워놓고 네. 속은 뭐 거의 다 가져갔지. 네. 그때 우리가 인사이드가 한 1,800 스퀘어핏 정도 됐었을 거야. 뭐 아주 큰 가게는 아니고. 근데 거기는 그 뭐 거의 다 가져갔던 걸로 기억이 나. 인벤토리가 글쎄 그 당시에 10만 불 정도 됐을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갔더니 뭐 다 털렸죠. 그래 플라이우드를 이제 일단 대놓고 그때 라이엇이 한 일주일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해요. 4월 29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했더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어. 네. 그 그라스 컴퍼니 불러다가 이제 이것도 끼고 다시 네. 거기 쇼핑센터에서 오픈하라고 이제 노리스도 받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루머야. 그게 캄튼 타우니 센터 이름이 그랬어요. 캄튼 타우니 센터. 네, 타운 센터가 아니라 타우니 센터 쇼핑센터 이름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거기를 마지막까지 안 털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쇼핑센터 오너가 흑인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는 우리 친구들이 네. 오너인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네. 털지 말자. 맞아. 그랬던 루머가 나중까지도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닐지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리고 캄튼 시리홀 바로 앞에니까 네. 캄튼에서 제일 심볼릭한 쇼핑센터고 그렇죠. 예, 폴리스 스테이션도 있고 시리홀도 있고 바로 그 앞에서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거는 안 털리고 우리는 그래도 세이프하다 했었는데 마지막 한 하루 전나 이틀 전에 그것도 다 털리더라고요. 또 주위에서 또 레디오 코리아 성금도 뭐 받아가라 아니면 뭐 또 뭐 힘든 사람들 거기에 뭐 그 식료품 뭐 그렇죠, 라면 그렇죠. 뭐다 해서 가져가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에 야 우리 말고 피해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응? 그냥 우리는 그거는 코리아타운 가서 뭐 선물 주고 아니 선물이 아니라 이런 생활 필수품 주는 거 이거는 우리는 타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들 주자. 네. 그까지는 했고 근데 인슈런스 당연히 들었잖아요. 네. 인슈런스 클레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야 우리 말고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클레임 하지 말고 손해 봤더라도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도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회장님이. 네, 홀세일도 있고 네. 그렇죠. 리테일도 허닝턴 파크 있었지 사우스케이프 있었지 커다에 있었지 다 그것들이 잘 됐어요. 네. 잘 돼가지고 캄튼 그거 하나는 클레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더 좀이라도 타가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기억이 확실히 나요. 그거는 우린 클레임 하지 말자. 근데 지금 뭐 이제 미국 한 40년 넘게 살았는데 우리 인슈런스 프리미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나한테 있는 라이트 권리는 차지해야지. 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누가 뭐 알아달라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네. 그 당시 생각에 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당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도움이 좀이 되자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인슈런스 프라이빗 컴퍼니 애들이야. 애들한테 클레임하고 아무 적이도 없는 건데. 예? 아니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신 그 어떤 동기는 피해 당한 한인들이 이제 보험 안 드신 분들, 뭐 세금 보고 많았죠.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자료가 없고 이런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회장님이 그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야 나는 밥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한인 사람들이 피해 본 사람들 사실 한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 봤거든. 스몰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리코스토어 뭐 그로스리 세탁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그랬고 그 당시도 기억이 확실히 그건 나요.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우린 클레임하지 말고 두자. 그래서 뭐 그라스 다시 하고 옷 사다 끼고 뭐 그래가지고 다시 오픈했던 기억들. 그럼 그 일 있고 나서 5월 한 2일 정도로 기억되는데 한 일주일 뒤에는 다시 오픈했어요. 오픈하신 거예요. 네. 빨리 그리고 하셨네요, 그래도. 그 당시에 불 질러가지고 이렇게 전소된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쇼핑센터는 깨기만 하고 불은 다행히. 불은 안 지르고 그렇죠. 유리창 깨지고 메인 그런 스토어들이 데미지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불이 만약에 났으면 이게 컸죠. 굉장히 컸고, 오래 걸렸겠죠. 네, 오래 걸렸고 그 당시에 바로 그 길 끝에 파이어 디파트먼트 있지, 폴리스 스테이션 있지, 시리올이 있었지. 그렇죠. 시리올이 있으니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시리에서도 폴리스에서도 그 쇼핑센터는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고 나서도 한 7, 8년은 더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나서 아까 말씀드린 허니턴 파크. 네. 허니턴 파크도 너무 그 패시픽 블루버드
네. 거기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다음에 커다이가 어딘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사우스 허닝턴 파크하고 사우스 케이트 그 사이에 네. 사우스 케이트 그 사이에 네. 조그만 시리가 하나 있어요. 네네. 네, 거기도 너무 잘 됐어. 그리고 이제 자바를 시작했죠. 자바가 이쪽에 뭐 그 당시만 해도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액티브도 인터뷰 해보시면은 자바에서 이제 거의 제일 액티브나 몇 명이 올드 타이머예요. 우리가 1989년에 했으니까 33년째인가? 그렇죠. 네.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 사람들, 스틸 서바이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마이는 한 우리보다 늦게 한 25년 어디 돼서 액티브가 우리보다 maybe 조금 빨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매니팩 그 봉제 공장을 다운타운에서 했어. 그 집은 이제 얘기 들어오시면 알까 전소가 됐어, 뭐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도 데미지가 제일 많은 회사 중에 많고 하나고 네. 스토리가 거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저기 했었고 뭐 인슈런스 클레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가끔 우리끼리 만나면 그 당시 뭐 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한 번도 옛날 거꾸로 기억을 메모리를 해본 적은 없고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캄튼은 다시 리커버리가 되고 이제 조금 사이버 폭풍 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나가지고 이 비즈니스들은 좀 다 다시 리오픈들을 했어요. 네. 기억이. 네. 그럼 전소된 데는 그런데 뭐 알 수가 안 되고, 없었고 그렇죠. 전소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뭐 그때 장갑차도 여기 방위군인가? 네. 주판야 방위군, 네. 주방위군 그 사람들 풀고 해가지고 정리가 됐고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좀 정리가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호텔은 다 레디 투 오픈 돼가지고 터지니까 뭐 우리도 2, 3일은 괜찮다 차츰차츰 올라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웨스턴하고 거기 북창동 순두부 있는 데 있죠. 거기 네. 지금 거기 로데오 갤러리요? 로데오 갤러리. 거기 그때 보석상도 있었고 지금 그렇죠. 은행 자리에.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청소년 주인도 내가 알았거든요. 네. 네, 박모다나. 그 사람들 뭐 ABC도 뭐 청소년 그런 거 거기 나오고 그리고 우리 길 건너에 이렇게 크로스 스트릿에 그 쇼핑센터 있잖아요. 네네. 그 당시는 여왕봉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최영호 씨 와이프가 된대. 최영호 씨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 당시. 다방. 네, 여왕봉 다방이야. 뭐 도라지 위스키까지는 없고. 그래서 거기는 상가 오픈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앞에 그 샌드백으로 된 바리케이트 척 쳐놓고 그러고서 경비들 하야해가지고 거기서 총기 사고 총싸움까지 벌어졌지. 와. 흑인들하고 호텔 앞까지 그럼 거기 왔어. 호텔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도 그 지하실 들어가는 파킹lot 입구 네. 거기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 입구에 이제 호텔 문은 다 물론 닫았고 그 샌드백 이런 뭐 이렇게 키 정도 이렇게 했지 높이 쌓아놓고 경비 우리도 하야해가지고 우리는 총싸움까지는 안 했는데 불 탁 꺼놨죠. 호텔 탁 꺼먹고 그렇죠. 까맣지. 그렇죠. 낮에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옥스퍼드 프라자 센터 프라자 쇼핑센터인가 여왕봉 자리 거기 네, 있죠. 거기서는 총싸움들 하고 그랬죠. 쐈었고. 네. 그리고 호텔은 다행히 데미지는 없고 거기서 저기만 하고 그러고 나서 한 2, 3주 있다가 오픈했어요. 5월 한 중순쯤 기억해요.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5월 중순쯤 다시 이제 모든 게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 막 큰일이 있었는데 열었다가 또 혹시 뭐 그게 근데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하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북쪽으로 오네 한인타운 오네 그러다가 주 방위군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 탱크들이 와서 이제 다 경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경찰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을 주방위군이 들어와서 경찰관이 안 메꿔가지고 됐고 그러니까. 주 방위군들이 그러니까 곳곳에 치안에 이제, 대한 치안다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전문 그 폭도들이 라이엇 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동네에서 와라라 군중심도 있고 야 더 털자 뭐 지금 이상하게 털에도 우리 뭐 쥐엘 관리도 없고 잡히지도 않을 거고 막 그런 심리 그렇죠. 많은
주위에 그 휩쓸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음. 차라리 근데- 그때 예비군이었던 한인들이 더 나았다면서요. 많죠. 네, 해병대 출신들. 그렇죠. 네, 옛날 국장 살벌하죠 있고, 진짜. 뭐 마인도 그때는 마인 슬라슨 수아미트스 위에 옥상에 올라가지고 총기들 가지고 뭐 밑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 폭도 이렇게 저기 훈련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총소리 빵 나잖아요. 거기도 안 쏘고 다 도망가고 뭐 그럴 때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남자 이렇게 몰려오는데 거기다 총 쏠 줄 민간인 총은 사실 그거 못 쓰거든. 그렇죠. 보통 심장 아니고서는. 그렇죠. 그래서 호텔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고 한인타운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들 지르고 막 그럴 때거든. 다행이네요. 그 리테일 샵도 허닝턴 팍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저녁에 셧다운 내리고 그러니까 뭐 불을 질렀으면 모르겠는데 불까지는 안 질리고 불도 부분적으로 막 주로 리커 스토어들 네. 또 그로서리 스토어들 뭐 걔들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막 군중이 심리해서 확 불러 지르는 거 때로 가만서 그냥 야 여기서부터 다 불질러 이랬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순간적으로 야 뭐 저기 하고 저 집 우르르 몰려가서 유리창 때려부시고 가질 거 있으면 가져 나오고 뭐 그랬을 때로 기억을 해요. 미국 글쎄요.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안 좋게 지내는 사람도 꽤 있어 미국에. 많죠 솔직히. 우리 가족은 글쎄 자랑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 성품들이 그런 건지 다 사이도 좋고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고 다 저기 하고 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다 잘 살고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와. 그 동생들이 지금도 형한테 오빠한테 감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이 주위에서도 이렇게 아까 뭐 지나가는 소리로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잘 됐어. 그럼 형제 형도 같은 필드에 있으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도와주고 글쎄 잘 안 도와줬던 표현이 맞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면 잘 할 수도 있는 이렇게 사람이 모르는 거 옆에서 좀 땡겨주면 금방 할 수 있는 글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나한테 거꾸로 그러는 아 나도 또 김사람처럼 좀 도와주면 우리도 잘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는데 모르는데 안 도와준다고 막 컴플레인들 하고 도와줘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사실 그 사람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주위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집도 이렇게 물론 좋은 집도 많아요 형제들끼리 아는 사이좋은 사람도 많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형제끼리 잘 안 보고 살고 불편해하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게 참 이민사회 좀 슬픈 스토리인데 더 잘 못 지내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 주위에 꽤 많은 많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거 다 우리 식구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뭐 밖에서도 그렇게 평들을 해요. 저 집들 식구들 참 잘 지내고 있구나 저기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